내가 무너진 날은 눈물이 쏟아지던 날이 아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내 이름이 조용히 지워지던 날이다. 사람이 늙는 건 견딜 수 있다. 병원 진료 대기표처럼 나이도 언젠가는 내 순서가 오니까. 하지만 내 이름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건 그건 늙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일이었다. 남편을 잃고 나는 한동안 집을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지 못했다. 집은 그대로인데 공기부터 달라졌다. 밤이면 천장까지 고요가 내려앉았고 새벽이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넓었다. 나는 그 넓은 자리를 매일 걸레질로 닦았다. 먼지를 닦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처럼. 하지만 닦아도 남는 게 있었다. 식탁 끝에 남편이 늘 놓던 습관, 리모컨이 놓이던 자리, 현관에서 구두가 벗겨지던 방향. 그 흔적들은 매일 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다. 너는 이제 혼자다. 그 말이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듯 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패 끼치는 걸 두려워하며 살았다. 아이들 학비, 집 장만, 남편 병원비까지. 나는 늘 정리하고 계산하고 미리 대비했다. 통장은 목적별로 나뉘어 있었고 보험 서류는 색깔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 내 스스로를 똑부러지게 산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남의 눈에 우습게 무너지진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인생은 가끔 가장 단단한 사람을 가장 허무하게 꺾는다. 칼은 정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옆구리에서 들어오니까. 남편이 떠난 뒤 장남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사실 그 말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외로움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든다.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기대를 붙잡게 만든다. 내가 붙잡은 기대는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기대였다. 아들 부부가 들어왔을 때 집은 금세 사람 냄새로 차올랐다. 현관에 신발이 늘었고 냉장고엔 아이들 간식이 가득해졌다. 거실은 늘 소란스러웠고 그 소란이 내겐 약처럼 달았다. 내가 다시 누군가의 엄마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주가 내 손을 잡고 뛰어오면 내 안에서 오래 묵은 슬픔이 잠깐 숨을 멈추는 것 같았다. 처음에 몇 달은 평온했다. 나는 그 평온이 계속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평온은 늘 조용한 계산을 숨기고 있다. 특히 돈과 집이 등장하면 계산은 더 조용해진다. 사람은 계산할 때 목소리를 낮춘다. 낮아진 목소리로 더 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집안의 숫자가 떠다니기 시작했다. 물가, 교육비, 대출, 절세, 건강보험료. 그 단어들은 내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내 집 식탁에 올라오는 방식은 낯설었다. 처음엔 생활비였다. 부담을 나누자는 말이었다. 나는 내어주었다. 그건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리듬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미리 정리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힘들 때는 정리라는 단어가 구원처럼 들린다. 정리하면 끝날 것 같고,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고, 정리하면 나중에 다툼이 없을 것 같고. 그 단어는 내 슬픔을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그러나 그 담요 아래엔 칼이 있었다. 칼은 반짝이지 않았다. 번쩍이는 칼은 피할 수라도 있다. 이 칼은 수건처럼 부드러웠고 조언처럼 다정했고 가족처럼 익숙했다. 나는 결국 내 이름을 옮겼다. 집의 명예, 남편이 남겨둔 자잘한 자산, 그리고 내가 평생 혹시에 대비해 붙잡고 있던 안전망까지.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논리는 이것이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갈 것. 어차피 나는 혼자. 어차피 이 집은 결국 가족의 집. 어차피라는 말은 내 삶을 아주 쉽게 만든다. 어차피라는 말로 나는 내 권리를 스스로 가볍게 만들었다. 명의를 옮기고 며칠 뒤 우편함에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종이 한 장이었는데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금액은 숫자가 아니라 무게였다. 내가 숨겨둔 비상금의 뚜껑을 열게 만드는 무게. 나는 잠깐 서서 벽을 바라봤다. 내가 내어준 것의 값을 내가 치른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모는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내가 내 자식을 의심하는 건가? 그 부끄러움이 의심의 입을 막는다. 사랑이 의심을 몰아내는 순간 부모는 가장 쉽게 당한다. 나는 결국 비상금을 꺼냈다. 남편 장례 뒤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책임질까 싶어서 남겨둔 돈. 나는 그 돈을 내가 나를 지키는 돈이라고 불렀다.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내 손으로 내 안전망을 찢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고 또 말했고 끝내 믿기로 했다. 괜찮다. 가족이다. 그 뒤부터 집의 공기가 바뀌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날짜가 아니라 온도가 바뀐다. 말투의 온도, 시선의 온도, 집안에서 내 발소리가 환영받는 온도. 그 온도들이 한두 도씩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대화는 내 머리 위를 지나갔다. 내가 반찬을 꺼내면 손이 먼저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손주에게 다가가면 누군가가 먼저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점점 내 공간을 줄였다. 거실에서 방으로, 부엌에서 식탁 끝으로, 집안에서 숨 쉬는 면적이 줄어들수록 내 마음도 작아졌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음 위로 바람 좀 쐬자는 말이 덮였다. 그 말은 따뜻했다. 따뜻한 말은 거절하기 어렵다. 거절하는 순간 내가 불편한 노인이 되는 것 같았고, 내가 고집 센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았다.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망쳤다. 가방을 쌀 때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 멈췄다. 약 봉지 하나를 넣고도 멈추고 스웨터를 접다가도 멈추고 지갑을 확인하다가도 멈췄다. 예감이라는 건 대단한 번개가 아니다. 예감은 아주 작은 멈칫이다. 몸이 마음보다 먼저 아는 멈칫. 차는 도시를 벗어났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간판들이 바뀌고 길가의 풍경이 낯설어졌다. 나는 여행지라면 어디쯤일까 생각했지만 차가 멈춘 곳은 여행지가 아니었다. 담장, 출입문, 안내실, 그리고 센터라는 단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다. 가슴이 찌그러지는 느낌, 숨이 끊기는 느낌, 다리가 힘을 잃는 느낌.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가 되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표정은 설득의 대상이었고, 내 질문은 나중에로 밀렸다. 모든 것이 잠깐이라는 말로 정리됐다. 잠깐이면 괜찮을 거라는 말. 잠깐이면 이해해 줄 거라는 말. 잠깐이면 어른답게 넘길 수 있다는 말. 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기다림은 처음엔 희망이었다. 희망은 곧바로 습관이 됐다.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문이 됐다. 나는 매일 문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구두가 울리면 가슴이 먼저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몸이 반응했다. 오늘은 오나? 그 생각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오긴 오나? 그 한 줄이 마음에 박히자 나는 처음으로 내가 버려졌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연락은 점점 짧아졌다. 약속은 흐려졌다. 말은 늘 같았다. 바빠서 상황이 꼬여서 곧.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다. 신호음이 아니라 통로가 닫힌 느낌. 없는 번호. 그날 나는 울지 못했다.
울음보다 먼저 올라온 건 창피함이었다. 나는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시설에 앉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나는 결국 딸에게 연락했다. 그 연락은 도움 요청이라기보다 고백이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처지를 말하는 순간 내 삶이 확정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정말로 사라지는 일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딸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과 죄인이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 딸이 내 손을 잡는 힘이 단단할수록 내 마음은 더 찢어졌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딸이었는데 내가 딸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딸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은 슬픔보다 더 사람을 구부린다. 딸 집에 도착한 뒤부터 현실은 더 잔인해졌다. 내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뒤늦게 서류를 들여다보며 알았다. 내가 도장을 찍은 순간 집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 움직임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밥을 하는 사이에도, 내가 슬픔을 견디는 사이에도 계속 진행됐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집을 잃는 건 공간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니다. 내가 걸어온 시간을 내가 살던 자리에서 떼어내는 일이다. 그 집에는 남편의 손때가 있었고 아이들의 키가 자라던 흔적이 있었고 내 삶의 계절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남의 문장으로 바뀌었다. 내 추억이 내 것일 수 없게 되는 느낌. 그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가슴을 가장 깊게 찢은 건 집이 아니었다.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 말은 남의 입에서 나올 때만 쉬운 말이다. 내 삶을 실제로 무너뜨린 손이 자식이라면 그래도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두 번째 칼이 된다. 내 마음에는 금이 생겼다. 그 금은 돈의 금이 아니라 신뢰의 금이었다. 신뢰의 금은 잘 아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금은 결국 사랑의 뿌리까지 건드리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수도 없이 탓했다.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전문가에게 한 번만이라도 묻지 않았을까? 왜 가족인데라는 말에 내 권리를 내어줬을까? 왜 딸에게 더 일찍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어른답게 참으려 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나는 아주 늦게, 아주 아프게 하나를 이해했다. 부모는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설득한다. 사랑은 종종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 그래서 부모는 속는다. 착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복수나 분노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내 분노가 누군가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침묵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나처럼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탓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벌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속인 쪽이 잘못이다. 믿은 쪽이 죄인이 아니다. 부모의 믿음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다만 그 인간다움이 악의 손에 잡히면 인생이 너무 쉽게 찢어진다. 그 뒤로 나는 지키는 법을 배웠다. 너무 늦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하지만 늦게라도 배운 사람은 안다. 이 배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어떤 말에도 즉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특히 이런 말들에 명의만 잠깐, 세금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한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 그 말이 전부 악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 확인이다. 서류는 말보다 정직하다. 도장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권한의 이동이다. 권한은 마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 권한은 법으로만 되돌릴 수 있고 법은 감정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이에 사람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을 탓한다. 나는 이제 어른답게 참는 것이 늘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어른답게 참는다는 말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장 편한 침묵이 된다. 그 침묵은 내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편의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딸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 딸은 내게 잘해준다. 그 잘해줌이 고마우면서도 가끔 숨이 막힌다. 나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려고 더 조용해진다. 하지만 조용해질수록 내가 다시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하기를 연습한다.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두렵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다.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다시 나를 세운다. 나는 이 사건이 나에게 남긴 진짜 교훈을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줄 수 있다. 하지만 내 삶의 열쇠까지 주면 안 된다. 그 열쇠는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된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삶을 대신 결정하게 두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내 이야기는 아직 완벽한 결말을 갖고 있지 않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서류는 복잡하고 시간은 길고 마음은 이미 상해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다시는 나를 지운 손을 붙잡고 살지 않기로 했다. 용서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그 습관이 나를 또 죽인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다. 이 영상을 듣는 어른들에게 꼭 남기고 싶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정리하자고 말하는가? 당신의 서류를 대신 처리하겠다며 친절하게 가져오는가? 당신을 안심시키면서도 당신의 권한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자. 서류를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를 적고 제3자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당신이 틀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못한다. 그건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각자의 삶을 각자가 지켜야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서 꺼낸 문장을 남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의 열쇠가 되게 두지는 말아야 한다. 사랑은 흔들려도 되지만 권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삶의 문은 내가 열고 닫아야 한다. 오늘도 진짜 어른의 지혜는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덜어내고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말이 되길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